시중에도 세탁기 세정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더럽다고 해서 그걸로 청소를 한다? 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세정제를 쓸 경우에 겉에만 닦아내요. 집에서 분해 없이 셀프로 세탁기를 계속 관리하는 방법은 퐁퐁 이런 거 뿌리셔도 돼요. 얘로 이렇게 쑥쑥쑥 긴 솔로 닦아주시는 거죠. 이제 통도리를 제가 선택해서 오래 쓰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여기에요. 평상시에 세탁기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부 오염도는 굉장히 심해요. 에어컨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오염된지 잘 모르세요. 오염된 상태에서 세탁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빨랫감을 입었다.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시죠. 빨래 이물질이 묻어 나오거나 아니면 빨래를 해도 캐캐한 냄새가 발생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오염도를 체크할 때 드럼 같은 경우는 이 세제통을 열고 이제 이 안에 내부를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데 푸시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얘를 빼면 세제통 안쪽을 보실 수 있어요. 이쪽을 보고 오염도를 체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을 열어서 얘 고무 패킹인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 까보세요. 이렇게 뒤집어 까면 이 안쪽으로도 이 오염도가 다 보여요. 그래서 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세제통 이 안쪽이 더럽다 그러면 내부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집에서 분해 없이 셀프로 세탁기를 계속 관리하는 방법은 세제통을 빼서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세척하는 거고, 근데 여기다 세정제 퐁퐁 이런 거 뿌리셔도 돼요. 아무거나 뿌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로 이렇게 쑥쑥쑥 긴 솔로 닦아주시는 거죠. 이쪽을 뒤집어 까면서 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데도 뒤집어서 이렇게 닦아주시죠. 그리고 배수 필터를 열어서 자, 이 배수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셀프 청소로 하실 수 있어요. 얘 배수 필터도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세통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3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청소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분해 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오염됐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닦을 수 있지만, 이 안쪽에 만약에 곰팡이가 생겨 있는 부분이라면 내부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분해 청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곰 패킹을 깠는데 여기 깜장색 곰팡이가 착색이 돼 있다. 자, 이러면 곰팡이가 생긴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분해 청소를 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 청소하는 회사마다 좀 다른데,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솔직히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도 그 세탁기 세정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넣고 돌리면 깨끗해진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홈케어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세정제를 많이 돌려서 했는데 이물질이 계속 올라온다.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요게 돌아가는 게 인피브라고 하거든요. 여기 겉에 표면에 굉장히 더럽게 그 때가 뭉쳐 있어요. 근데 그런 세정제를 쓸 경우에 겉에만 닦아내요. 그러면 얘가 그 겉에 표면이 딱딱해져 있다가 물러지면 얘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래서 그렇게 세척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관리 방법이에요. 내가 분해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넣고 하시는 거는 좋아요. 관리를 하실 때. 그럼 오염을 최대한 늦출 수 있거든요. 근데 더럽다고 해서 그걸로 청소를 한다? 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해 청소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세정제나 구연산 이런 걸 넣어서 청소를 하실 때는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락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락스는 부식을 시키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에 스테인리스 통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실적으로 쇠에 스테인리스 도금이 입혀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락스를 넣고 돌렸다 그러면 그 스테인리스 도금대기 까지면 어떻게 될까요? 쇠가 나오죠? 그럼 거기서부터 부식이 시작돼요. 부식이 시작되면 세탁기가 수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락스를 넣고 사용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세탁기 관리법은 첫 번째로 세제 양이 중요하고 세제 종류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제가 액상세제랑 가루세제죠. 근데 가루세제 같은 경우는 물에 이제 희석을 했을 때 100% 희석이 되질 않아요. 찬물에 희석했을 때는 최대 60%, 70%밖에 안 되고, 뜨거운 물에 했을 때도 7, 80%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 쌓이게 되면 그게 산성 성분이라 내부를 부식시키고, 또 하나는 물이랑 아니면 섬유유연제 찌꺼기, 세제 찌꺼기로 인해서 달라붙으면 석고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세탁기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제를 어떤 거 쓰느냐에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액상세제를 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액상세제를 쓰실 때도 적정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엄청 많이 넣죠.
그러면 빨래가 더 깨끗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제 브랜드를 보시면 빨랫감이 3분의 1이다 아니면 반이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넣어라 라고 이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솔직히 그거 지키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뚜껑 거기 한 컵만 넣으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물이 들어갔을 때 다 희석이 돼요. 근데 세제가 많이 들어가면 다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덕지덕지 다 껴요. 그리고 그 세제가 뭉탱이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아래쪽도 다 뭉탱이로 붙어 있겠죠. 그러면 그게 세제 이제 섬유 찌꺼기라든가 옷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뒤섞이면서 거기서부터 오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곰팡이가 번식이 되고 그리고 세탁을 다 하신 후에 섬유유연제 넣고 한 번 더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랫감을 빼고 그 다음에 헹굼 타스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에 이제 잔 찌꺼기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미온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찬물보다 미온수를 할 경우에 찌꺼기들이 계속 녹으면서 내려와요. 찬물을 사용한 집과 미온수로 계속 세탁한 집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자 미온수로 세탁한 집은 이제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그게 물때들이에요. 하얗게 일어나는 물때 현상밖에 없고 찬물을 사용한 집들은 먼지가 덕지덕지 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장에서 얻은 통계예요. 그래서 다 사용하신 후에는 얘를 다 개방을 해주셔야 돼요. 배수 필터는 항상 열어서 개방하시려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습관화 들이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드럼 특성상 얘는 이제 프론트 로드라고 해서 이 투입구가 앞쪽에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이 배수 펌프가 이쪽에 있는데 호수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꺾여 있어요. 니은자로. 그래서 얘를 열지 않으면 그 잔물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고 나서 탈수가 다 됐는데도 얘를 열면 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게 구조상 그 물이 다 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서 말려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잔물을 또 빼주시는 게 좋고 세탁기도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는 물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건조를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세균 번식이 용이해지죠. 세탁기가 오염이 빠르게 가속화되는 거고 그래서 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내부를 빠르게 건조시키면 오염도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어요. 통돌이 같은 경우는 문을 열면 이제 확인할 방법이 이 세제 투입구 이쪽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버플러라고 하는데 오버플러에 먼지 거름망이 있어요. 얘를 열고 이 안쪽을 보시면 돼요. 저쪽이랑 이 안쪽. 자, 이쪽을 왜 봐야 되냐? 만약에 이쪽에 먼지가 쌓여 있다, 이쪽도 쌓여 있다. 그분은 100% 먼지 필터를 청소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먼지 필터가 여기 먼지가 가득 쌓이게 되면 먼지가 쌓일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붙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로 먼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염이 시작돼요. 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자, 통돌이 같은 경우는 탑로드라고 해서 위쪽으로 빨랫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 방식이 달라요, 드럼이랑.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라 빨래판이 돌면서 물살이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먼지 거름망에 이제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무 패킹이 여기 보이시죠? 물이 올라오면 얘가 고무 패킹이 열려요. 그럼 다시 물이 내려가면 닫히겠죠. 그래서 먼지를 가두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하면 당연히 먼지가 올라올 틈이 없죠. 그러면 그게 다 내려가서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는 거죠. 통돌이는 집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이 세제통이랑 이 먼지 필터 그리고 이 안쪽 뺄 때 위로 살짝 올리면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낄 때도 사선으로 넣어서 이렇게 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겁먹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빨래 양에 따라 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빨래를 한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먼지 거름망 비워주고 닦아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3번씩 빨래 종류를 한다. 아기를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빨래를 다 하신 후에 세제양, 가루 세제를 쓰냐, 액상 세제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관리 요령법이 더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다 사용하신 후에 헹굼 탈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문 활짝 열어두시고 빨래 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 내부가 빠르게 건조되겠죠. 드럼 세탁기처럼 똑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드럼처럼 분해 청소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빨래를 했는데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빨래를 했을 때 찌꺼기가 묻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분해 청소가 필요하고 아까 설명드린 오염도 체크했을 때 이쪽에 먼지가 잔뜩 껴있다. 그럼 내부는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무조건 분해 청소하셔야 돼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분해 청소 주기를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많이 하루에 한 번 빨래하는 집, 뭐 3번 빨래하는 집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다르잖아요. 뭐 3번 한다고 해도 관리를 잘 하시면은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보다 더 깨끗할 수가 있잖아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분해 청소를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제 드럼 세탁기를 쓰다가 통돌이 세탁기로 오는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드럼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드럼의 세탁력만 알기 때문에 드럼을 사용하시는 거고 이제 일반 세탁기를 사용하셨다가 드럼을 사용하시면은 그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반 세탁기로 넘어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탁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일반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살을 이용해서 세탁하는 방식이에요. 아래 빨래통이 이게 살살 이게 옆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물살을 이용한 세탁 방식인 거고, 드럼 세탁기는 낙차 방식이에요. 이게 가이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소를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뚝 얘가 가이드가 쭉 쫓아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낙차 방식인 거고, 얘는 물살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보다 세척력이 우수해요.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 드럼 세탁기는 한번 세탁이 시작되면 더 이상 빨래를 투입을 못해요. 내가 아차 싶어서 빨랫감을 못 넣었다 그러면 절대 못 넣어요. 근데 일반 세탁기는 일시정지하면 바로 문을 열 수 있죠. 빨랫감을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죠, 뭐 일반 세탁기가. 통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빠른 세척력을 이용해서 빨랫감을 세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빨랫감의 결과물이 좀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물 사용량이 많아요. 그리고 빨래 손상이 드럼보다 좀 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빨래가 안에서 물살 때문에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풀이 일어나는 현상이 좀 이제 더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미세하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인버터 모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쪽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통돌이 세탁기를 보면 위에 설명서란에 세탁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도너츠 모양으로 펴주세요라고 설명서에 써져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좌우로 흔들면서 빨랫감을 풀어줘요. 빨래 다 하고 나서 일반 세탁기 문을 열었을 때는 도너츠 문은 알아서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세탁물의 손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미세할 정도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상이 적을 수밖에 없죠. 낙차 공간이 적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돌지만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뚝 낙차 공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손상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낙차 공간이 적을수록 마찰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과물이 일반 세탁기보다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는 또 열선 기능이 있어요. 열선 기능이 있어서 찬물을 넣더라도 열선을 틀면 온도를 데펴서 뜨거운 물로 이제 빨래를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장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선을 가동시키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온도 응대가 잘 돼 있죠. 보일러만 틀어도 뜨거운 물 잘 나오죠. 찬물을 사용해서 온도를 높일 게 아니라 그냥 온수로 바꿔주시면 그게 더 빠른 거예요. 더 절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열선이 좋은 기능이긴 하나 한국에서는 그닥 좋은 기능은 아니고.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는 또 위에 적재를 할 수가 있죠. 여기다 뭐 세통이라든가 뭐든 올려놓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세탁기가 흔들릴 때 이 적재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단점은 빨래가 한번 시작되면 문을 못 연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일반 세탁기가 드럼보다 좀 더 저렴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는 게, 예전에는 드럼 세탁기를 사용했으면 부의 상징이었고 일반 세탁기를 사용했으면 약간 좀 서민에 속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젊은 분들은 드럼 세탁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세탁기 씁니다. 다들 통돌이라고 부르시는데 이거 명칭은 일반 세탁기입니다. 통돌이는 LG가 이 일반 세탁기를 내면서 통돌이라고 이름 지칭한 브랜드 고유명사고요. 얘는 일반 세탁기입니다. 이제 통돌이를 제가 선택해서 오래 쓰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세척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빨랫감을 놓치거나 이럴 경우에 언제든지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반 세탁기를 선호하고 계속 일반 세탁기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탁기에 이불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불을 넣으실 때는 커버만 넣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뭐 14kg, 15kg에 뭐 봄 이불 빠신다고 이렇게 이제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찌건 빨래가 되긴 하겠지만 그건 세탁기가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세탁기에 키로수가 적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 9kg가 적혀 있으면 9kg까지 넣어라 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랑 빨랫감이랑 합쳐서 9kg까지 버틸 수 있는 허용 용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랫감을 과도하게 넣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일반 세탁기에 만약에 이불을 가득 넣었다, 자, 그러면 그 키로수 이상이 벗어나겠죠. 그러면 얘가 허용할 수 있는 용량이 벗어나면 세탁기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세탁기를 지탱하고 있는 댐퍼라든가, 이제 일반 세탁기 같은 경우는 클러치 축이 있는데, 클러치 축이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진동이 크게 발생되고 소음이 굉장히 크게 유발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불을 빨래를 넣고 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 그냥 커버만 넣고 빨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 세탁기 기준으로 이 허용 용량이 만약에 9kg다. 그럼 9kg랑 물이랑 합쳐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반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빨랫감은 반까지만 들어가야 된다. 반까지 들어가야 물이랑 합쳐서 그 허용 용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는 여기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괜히 이게 디자인 때문에 꺾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표기가 돼 있는데, 근데 이걸 보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반까지만 허용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상이 넘어가면 당연히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낙차할 공간 없죠. 빨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빨래가 잘 됐다고 착각하는 게 섬유유연제 냄새 때문에 그런 거죠.